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글씨를 쓰는 손이 빨리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글씨를 쓰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고, 종국에는 글씨 쓰는 일을 아예 등져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잡는 방법과 좋은 자세와 글자 크기를 맞추는 방법 등등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글씨 쓰는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필로 고민이신 분들의 필체를 10년 가까이 교정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댓글로 활동 중인 김상훈입니다. 저는 악필 교정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꼭 상담을 먼저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글씨를 써보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진단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악필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글씨도 결국에는 우리가 몸으로 해내는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글씨를 쓰는 손이 빨리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글씨를 쓰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고, 종국에는 글씨 쓰는 일을 아예 등져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자세들의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손가락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손가락이 뒤로 후퇴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심한 경우는 다른 손가락이 한 손가락을 덮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악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 그만큼 힘이 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빨리 써야 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훨씬 높은 부담으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자세로는 글씨를 빨리 쓸 수조차 없어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글씨를 쓸 때 연필이 부러지는 친구들도 이러한 자세에 해당됩니다. 둘째로는 손이 엎어져서 손등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연필이 12시 방향을 보게 되고요. 근육의 움직임상 내려가는 진행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내리는 건 불편하고 올리는 건 편하기 때문에 글자가 점점 납작하게 되거나 점점 글씨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목이 안쪽으로 꺾여서 연필이 내 쪽을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손목이 아치처럼 바닥에서 뜨기 때문에 손목에 가장 많은 부하를 주는 자세고요. 손목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선을 반듯하게 내리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흘러내리는 모양새 때문에 글씨가 점점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손가락을 같은 선상에 맞춰 주셔야 하고, 부드럽게 당겨 잡은 후에 손 안에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세요. 주먹을 쥐면 악력이 올라가니까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손목을 일자로 유지해 주시고, 앞쪽이나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쥐어주고요. 선생님 손바닥에 내 이름 써줄래? 하고 부탁을 해요. 괜찮아 진짜 써? 하고 내밀어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씨가 착해서 제 손이 아플까봐 살살 쓰거든요. 손바닥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때 말해주는 거죠. 이게 글씨를 쓰는 가장 올바른 힘이야. 생각해보세요. 연필은 매우 작고 가벼운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들이는 힘은 매우 작아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수업이나 강연을 나가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글씨를 쓸 때 힘을 빼고 쓰세요 라는 건데, 그 말인즉슨 연필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서 흐느적하게 잡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연필로 종이를 누르는 압력, 필압을 최대한 많이 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너무 살살 써서 글자가 흐릿하게 안 보이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진한심 쓰시면 되고요. 또 우리는 볼펜이나 잉크펜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가 너무 연해서 보이지 않을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자세가 뭘까요? 아마 엎드려서 자는 자세일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살짝 일어나서 글씨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팔꿈치가 몸에서 많이 이격될 거고요. 상체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전진한 상태에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팔이 몸쪽에 붙고 허리를 고추 세울수록 몸에 긴장이 많이 들어갔다는 증거거든요. 종이도 똑바로 놓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팔이 명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대부분 쓰실 테니 종이를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도록 기울여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느낌상 한 15도 정도 각도라고 보시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손목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팔꿈치부터 손날까지 일자를 유지한다면 연필이 10시 방향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방향이 손목이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사실 어떠한 도구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또 쓰는 맛이 제일 좋고 내가 힘을 얼마만큼 주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필 사용을 초심자에게 권장하는 것 뿐이지, 내가 평상시에 샤프를 많이 쓰고 볼펜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연필은 최대한 빨리 졸업을 하시고 평상시에 쓰는 도구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를 맞춰 쓰실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글자의 키를 맞추면 곧 크기가 같아진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글자의 키, 다시 말해서 높이 정도는 괜찮게 다 맞추십니다. 그런데도 왜 글자 크기가 달라 보이냐면 글자의 너비, 폭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지금도 두 글자의 키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글자의 너비, 폭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두 글자의 폭이 같아야 같은 크기의 글자라고 느껴집니다. 세로 모음과 함께 쓰는 글자라면 자음과 모음 사이의 거리가 폭을 조절하게 될 테고요. 가로 모음과 함께 쓰는 글자라면 실제로 모음을 쓰는 이 가로선, 이 너비가 글자의 폭을 결정하게 되겠죠. 글자의 크기를 맞추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글자의 크기는 자음의 크기가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음이 작으면 글자가 이렇게 완성될 테고 자음이 커지면 글자가 이렇게 완성될 테니까요. 자음이 이렇게나 큰데 모음과 받침을 이렇게 줄여서 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자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고 어려우니까 모든 자음들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글씨의 크기들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쓰는 것만이 글씨의 정답이라면 우리가 자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대고 글씨를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한석봉과 같은 당대 최고의 명필들도 절대 그렇게 글씨를 쓰지 않았습니다. 글씨 연습을 하시면서 선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거나 엇나갈 때마다 아, 실수했다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굵직한 질서와 규칙들을 잘 지키냐 인 거지, 약간의 흔들림이라든지 어긋남 같은 오차 범위는 인간미로 남겨두세요. 오히려 그것들이 내 글자의 매력이 됩니다. 얼굴이 꼭 황금 비율이 아니더라도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많고요. 계량이 꼭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맛있는 음식들은 많습니다. 꼭 완벽하게 해내야만 한다는 걱정은 잠시 뒤로 밀어두시고 나만의 글씨를 즐겁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